잊혀진 기억. 그날 아침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알람이 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커피를 한 잔 마셨죠. 거울 속 제 얼굴은 늘 보던 그대로였어요.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스치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어요. 저도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휴대폰으로 뉴스를 훑어봤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미세먼지도 보통이었어요. 아무 문제 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도로로 나왔을 때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다들 바쁜 발걸음으로 횡단보도 앞에 모여 있었죠. 신호등은 빨간불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틈에 서서 초록불을 기다렸어요. 옆에 선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자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반대편에는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풍경이었죠.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초록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일제히 걷기 시작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 걸었습니다. 횡단보도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왼쪽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릴 틈도 없었어요. 눈부신 빛이 제 시야를 완전히 삼켰죠. 헤드라이트였습니다. 차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급브레이크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고 누군가 제 이름을 외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은 공중으로 떠올랐죠.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보이고 건물이 보이고 다시 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이 왔어요. 등과 머리가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순간 너무 아파서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깜빡이며 어두워졌죠. 마지막으로 들린 건 멀리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천장이 보였어요. 새하얀 천장에 사각형 형광등이 박혀 있었죠. 눈이 부셨습니다. 고개를 조금 움직이려 했지만 목이 뻣뻣했어요. 온몸이 무겁고 둔한 통증이 여기저기서 느껴졌습니다. 병실이었어요.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고 옆에서는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링거 스탠드가 서 있었고 제 팔에는 투명한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 한 명이 들어왔죠. 중년의 남자였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손에는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와 차트를 확인하며 물었어요. 의식은 괜찮으신가요?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의사는 작은 손전등을 꺼내 제 눈에 빛을 비추며 동공 반응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차트에 뭔가를 적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에요. 갈비뼈에 금이 갔고 몇 군데 타박상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어요.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뇌에 타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MRI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 올 수 있어요. 기억 상실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어요. 제가 뭘 잊어버린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기억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히 얼마나 잃었는지는 깨어나서 확인해봐야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돌아와요. 의사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저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몇 달이라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의사가 나간 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뭐였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팀장님이 수고했다고 등을 두드려 주셨죠. 그게 언제였더라? 3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 몇 월이지? 창밖을 봐도 계절을 가늠하기 어려웠어요. 침대 옆 달력을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어디 있지? 저는 침대 주변을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간호사를 불러야 하나 싶었지만 목소리를 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주황빛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병실 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형광등은 켜지지 않았고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그 어둠 속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몇 달 동안 뭘 했을까? 누굴 만났을까? 혹시 중요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기억을 깨끗하게 지워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 공백이 두려웠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충분히 쉬라고 당부했어요. 몸은 회복됐지만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어요. 편의점, 카페, 공원. 모두 제가 알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지만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말을 걸었어요.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병원이요. 기사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도 말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현관 신발장에는 제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실내화로 갈아 신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깨끗했습니다. 누가 청소를 해둔 것 같았어요. 소파 위에는 쿠션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먼지 하나 없었죠. 부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거지는 다 돼 있었고 싱크대는 반짝반짝 닦여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무언가 이질감이 느껴졌어요. 이게 정말 제가 살던 집이 맞나 싶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은 더 강해졌어요. 책상 위를 봤습니다.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죠.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계약서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왜 봤지? 계약을 하려던 건가? 서류 위에는 제 서명이 있었어요. 분명 제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언제 썼는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다른 서류들도 확인해 봤어요. 보험 서류, 신용카드 명세서, 알 수 없는 메모들. 모두 제 것이 맞았지만 낯설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기분이었어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알림이 쏟아졌죠. 부재중 전화, 문자 메시지, 메신저 알림. 수십 개가 넘었어요. 저는 연락처를 열어봤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여러 개 저장돼 있었어요. 박지연, 최민수, 한서진. 이름은 있었지만 누군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최근 몇 달간 이 번호들과 통화한 기록이 빼곡했죠. 길게는 1시간 넘게 통화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그 번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누구랑 이렇게 오래 얘기했던 걸까요? 문자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사고 다음 날 온 것이었어요. 발신자는 민수라고 저장돼 있었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야, 괜찮아. 병원 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네. 걱정된다. 저는 민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친구인가 싶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메시지들도 읽어봤어요. 대부분 안부를 묻거나 약속을 잡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약속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보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쉬면서 기억을 되찾으려 애썼어요. 사진첩을 뒤져봤고 일기장도 찾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민수였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야, 진짜 오랜만이다. 괜찮아 보이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죠. 민수는 집 안으로 들어오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전히 깔끔하네.
너 원래 이렇게 정리 잘하는 애 아니었잖아. 저는 물을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얼마나 오래 알았지? 민수는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갑자기 왜? 중학교 때부터잖아. 벌써 까먹었어.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문득 궁금해서. 민수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너 요새 좀 이상했어. 그동안 꽤 바쁘게 지냈잖아. 만날 시간도 없고 연락도 뜸하고. 근데 사고 당했다는 소식 듣고 깜짝 놀랐다. 괜찮은 거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런데 민수야, 내가 요새 뭐 했는지 좀 말해줄 수 있어.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너 진짜 기억 안 나.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고 이후로 기억이 좀 흐릿해. 의사가 그럴 수 있대.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응, 내가 정확히 뭐 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너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바빠지더라. 만나자고 해도 계속 바쁘다고 하고. 그러다 한 번은 만났는데 표정이 좀 어둡더라.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래. 그냥 일이 좀 복잡하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때 내가 누구 만나고 있었어. 민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 진짜 모르는 거야. 서진이 말이야. 한서진. 너 걔랑 사귀고 있었잖아. 저는 멈칫했어요. 한서진. 그 이름이 휴대폰에 저장돼 있었던 걸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애써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서진이가 어떤 사람이야? 민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야, 너 진짜 다 까먹은 거야. 너희 사귄 지 반년 넘었어. 내가 봤을 때 꽤 진지했던 것 같은데. 너 완전 열심히 만났잖아. 그런데 갑자기 왜 다 잊어버린 거야?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니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조금씩 생각날 거야. 민수야, 서진이한테 연락해봐도 될까?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글쎄, 그게 너희 헤어진 거 아냐? 마지막에 만났을 때 내 표정이 안 좋아서 물어봤더니 서진이랑 좀 복잡하다고 했거든. 그 후로는 서진이 얘기를 안 하더라. 저는 속으로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헤어졌다는 건가? 그런데 왜 기억이 없지? 민수는 시계를 보며 일어섰어요. 나 가봐야 해. 너 좀 쉬어. 몸 추스르고 천천히 생각해봐.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 민수가 나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서진. 반년 넘게 사귀었다는 사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함께했던 시간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한서진이라는 이름을 눌렀죠. 통화 기록이 가득했어요. 문자 메시지도 수십 통이 오갔더군요. 하지만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왠지 두려웠어요.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알 수 없었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저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회사에는 휴가를 냈고 집에서 지내며 몸을 추스르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책을 읽고 산책을 나가기도 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잊어버린 시간이 계속 신경 쓰였죠.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왜 헤어졌을까?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었던 건 아닐까?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현관 밖으로 나갔어요. 아파트 1층 로비에 있는 우편함을 열었죠. 광고지 몇 장과 고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상한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흰색 봉투였습니다.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죠. 우표도 없었고 발신인도 없었어요. 그냥 저희 우편함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손에 들고 올라왔어요. 집에 들어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먼저 종이를 펼쳤습니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넌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게 전부였어요. 누가 썼는지,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글씨체는 깔끔했지만 익숙하지 않았어요. 컴퓨터로 출력한 것도 아니고 손으로 직접 쓴 것 같았죠. 저는 종이를 내려놓고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오래된 사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최근에 찍힌 것 같았습니다. 화질이 선명했거든요.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분명히 저였습니다. 사진 속 저는 어딘가 야외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배경에는 나무들이 보였고 뒤쪽으로 공원 벤치 같은 게 있었죠. 저는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니트를 입고 있었어요.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죠. 그런데 제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문제였어요.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날씬한 체구였죠. 얼굴은 또렷하게 나왔지만 저는 전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여자는 저와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습니다. 친밀해 보였죠. 혹시 이 사람이 서진이일까? 저는 다시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넌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무슨 진실이지? 저는 사진을 뒤집어 봤어요.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6월 15일. 석 달 전이었어요. 제가 기억을 잃어버린 그 시기였죠. 저는 사진을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누가 왜 이런 걸 보낸 걸까? 장난인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걸까?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저는 편지와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어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일단은 잊어버리기로 했죠.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사진이 떠올랐죠. 저와 함께 있던 여자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분명 본 적 있는 얼굴일 텐데 왜 기억나지 않을까? 저는 휴대폰을 켜서 사진첩을 뒤져봤어요. 혹시 그 여자 사진이 있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사진은 거의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았죠. 아니면 제가 사진을 찍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다시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한서진이라는 이름을 찾았어요. 문자 메시지를 열어봤죠. 가장 최근 메시지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서진이었어요. 내용은 이랬죠. 당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제발 연락 좀 해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약속이라니. 무슨 약속을 한 걸까? 그 전 메시지들도 읽어봤어요. 대부분 서진이 보낸 것이었죠. 저는 거의 답장을 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서진의 메시지는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왜 피하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해요. 전화라도 받아요. 저는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더 위로 올라가 봤어요. 2달 전 메시지였습니다. 그때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분명 저와 서진은 깊은 관계였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헤어지게 된 걸까? 무엇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걸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잠은 새벽녘에야 겨우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알아봐야겠다고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서진이 연락처 알지?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알긴 아는데, 너 진짜 연락할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응, 알아야 할 것 같아.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알았어. 근데 조심해. 너희 마지막에 좀 안 좋게 끝난 것 같더라.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문자로 번호를 보내줬어요. 저는 그 번호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하나? 아니면 문자를 먼저 보내야 하나? 결국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진 씨, 저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답장이 올까 말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몇 분이 지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당장 만나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목동공원 벤치에서 1시간 후에 만날까요? 서진은 바로 답했어요. 알겠어요. 꼭 나와요.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동공원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어요. 날씨는 선선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죠. 공원에 도착했을 때 벤치 주변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약속한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긴장되었죠. 잠시 후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여자였어요. 긴 생머리에 날씬한 체구. 사진에서 본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자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저는 그제야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목구비가 또렷했고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예쁜 사람이었죠.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눈가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진은 제 앞에 멈춰섰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봤죠. 저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결국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기억 안 나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사고 이후로 몇 달간의 기억이 사라졌어요. 의사 말로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래요. 서진은 눈을 감았어요. 한숨이 새어나왔죠. 그리고는 천천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당신이 그렇게 잊고 싶어 하던 게 정말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저는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제가 잊고 싶어 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서진은 저를 돌아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구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우린 사귀었어요. 반년 넘게.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당신도 저한테 잘해줬고 전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당신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저를 피하기 시작했죠. 연락도 안 하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만 했어요. 제가 물어봤죠. 무슨 일 있냐고. 근데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당신이 말했어요. 그만 만나자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유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더 이상 안 되겠다고만 했죠. 전 울면서 물었어요. 뭐가 안 된다는 거냐고. 우리 뭐가 문제냐고. 당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섰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당신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당신 친구가 막았어요. 지금은 면회가 어렵다고.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보니 당신은 절 기억도 못하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어차피 끝난 일이에요. 그냥 궁금했어요. 당신이 정말 기억을 잃었는지, 아니면 또 저를 피하려는 건지.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기억이 없어요. 하지만 알고 싶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당신만 알 거예요. 그때 당신이 숨기던 게 뭔지. 그 말을 끝으로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서진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기억나면 연락해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잊고 사세요. 그게 당신한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서진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벤치에 홀로 남아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대체 제가 무엇을 숨겼던 걸까요? 왜 서진을 떠나보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서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 그게 도대체 뭘까요? 집에 도착해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제 받았던 편지와 사진을 꺼냈어요. 다시 들여다봤죠. 넌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이 문장이 이제는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게 서진과 관련된 걸까? 사진 속 여자가 정말 서진일까?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배경에 보이는 벤치가 오늘 만났던 그 공원의 벤치와 비슷했습니다. 같은 장소였던 거예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편지와 사진은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서진과의 만남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죠. 누군가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그 시기에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말이에요. 가장 먼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서진이랑 헤어지기 전에 누구 만난 적 있어? 민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왜 갑자기 그걸 물어? 저는 답답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그냥 알고 싶어. 내가 그때 뭐 했는지 전혀 모르겠거든.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너 그때 나한테도 별로 얘기 안 했어. 그냥 바쁘다고만 했지. 저는 다그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 민수는 잠시 말을 아끼다가 답했어요. 솔직히 뭔가 이상하긴 했어. 근데 내가 말 안 하니까 나도 더 물어보지 않았어. 저는 답답했습니다. 혹시 내가 누구 만났다는 얘기 들은 적 없어? 민수는 다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못해 말했죠. 한 번은 너를 시내에서 봤어. 누군가랑 같이 있더라. 여자였어. 근데 서진이는 아니었어.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누구였는데? 민수는 망설였어요. 잘 모르겠어. 멀리서 봐서 얼굴은 못 봤어. 그냥 너랑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 근데 분위기가 좀 심각해 보이더라. 그래서 말 걸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어? 민수는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2달 전쯤. 정확히는 기억 안 나.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2달 전이면 제가 서진과 헤어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건가? 그게 사진 속 그 여자일까?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직장 동료인 수연에게 연락했어요. 수연은 저와 같은 팀에서 일하는 선배였습니다. 가끔 점심을 같이 먹곤 했죠. 수연 언니, 혹시 제가 몇 달 전에 누구 만나고 있었는지 아세요? 수연은 전화 너머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걸 물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고 이후로 기억이 없어서요. 그 시기에 제가 뭘 했는지 알고 싶어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글쎄, 나도 자세히는 몰라. 그때 내가 좀 바빠 보였어. 자주 자리를 비우고 전화도 많이 받고. 근데 무슨 일인지는 말 안 하더라. 물어봤더니 개인적인 일이래.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어. 저는 다시 물었어요. 혹시 제가 누구랑 자주 연락했는지 기억나세요? 수연은 생각하는 듯 했어요. 한 번은 내가 회사 밖에서 누군가를 만났어. 점심시간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거든. 표정이 안 좋아서 괜찮냐고 물었더니 괜찮대. 근데 그날 이후로 내가 좀 달라진 것 같았어. 더 조용해지고 웃음도 줄어들고.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대체 그날 누구를 만났던 걸까요? 저는 수연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대학 동기였던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아, 혹시 나 요새 누구 만났는지 알아? 지훈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답했어요.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지훈은 한숨을 쉬었어요. 너 진짜 기억 안 나는구나. 저는 다급하게 물었죠. 뭐라도 아는 거 있으면 말해줘. 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야, 솔직히 말하면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너 그때 뭔가 고민이 있었어. 만날 때마다 표정이 어둡더라. 내가 물어봤지. 무슨 일 있냐고. 근데 너는 대답 안 했어. 그냥 복잡하다고만 했지.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누구 얘기한 적 없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없어. 너 그때 정말 말이 없었거든. 그래서 나도 더 캐묻지 않았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아는 게 없었어요. 모두 조심스럽게 말을 아끼고 있었죠. 왜일까요? 혹시 모두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저한테만 말하지 않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저는 다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솔직하게 말해줘. 너 뭔가 알고 있지? 민수는 당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진짜 모르는데.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거짓말하지 마. 다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대체 왜 말 안 해주는 거야? 민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야, 내가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는 거야. 너 그때 나한테도 아무 말 안 했어. 혼자 다 끌어안고 있었잖아. 나도 답답했어. 근데 내가 말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었지.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것만 말해줘. 내가 그때 이상했어. 민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답했어요. 응, 솔직히 좀 이상했어. 평소 너답지 않았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고 불안해 보였어. 근데 뭔지는 몰라. 너만 알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답답했어요. 아무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죠. 다들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진실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알면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저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와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넌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이 문장이 이제는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렸고 주변 사람들은 알면서도 말해주지 않는 거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내용을 확인했죠. 괜한 걸 파헤치지 마. 그냥 잊어버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어떻게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걸까?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미 꺼진 번호였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가 저를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고 있죠. 왜일까요? 저를 보호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직접 진실을 찾아내겠다고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알아내야 했습니다. 제가 그 시기에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였죠. 봉투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안쪽에 작은 글씨가 하나 보였습니다. 흐릿해서 거의 안 보일 정도였죠. 저는 불빛 아래에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숫자였어요. 전화번호 같았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누군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들렸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상대방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받지 않았죠. 계속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대체 저 번호는 누구 거일까? 왜 편지 봉투에 숨겨져 있었을까? 그리고 왜 전화를 받고도 아무 말 없이 끄는 걸까? 모든 게 미스터리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누군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메시지는
제가 진실에 가까워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비가 내릴 것 같았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제 삶의 일부가 사라져 있었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애쓰고 있었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해하는 것 같았어요. 괜한 걸 파헤치지 말라고 했죠. 그냥 잊어버리래요. 하지만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알아야 했어요. 제가 무엇을 했는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말이에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집 안을 서성이며 계속 생각했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편지를 다시 읽어보고, 사진을 들여다봤죠. 뭔가 단서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회사 동료 수연이 했던 말이었죠. 제가 점심시간에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표정이 안 좋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회사 근처에서 만났다는 뜻이겠죠. 저는 노트북을 켜서 회사 주변 지도를 검색했습니다. 카페, 레스토랑, 공원, 여러 장소가 나왔어요. 혹시 그곳 어딘가에 답이 있을까요? 저는 내일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아직 휴가 중이었지만 주변을 둘러보는 건 상관없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흐릿한 꿈이었어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여자였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무엇을 선택하라는 걸까? 저는 꿈속에서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죠. 새벽 5시였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혹시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주저하게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대로 멈출 수는 없다는 걸. 이미 너무 많이 왔어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준비하고 집을 나섰어요. 회사 근처까지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죠. 저는 인파에 섞여 역을 빠져나왔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어요. 매일 다니던 길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어딘가에 제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카페들이 문을 열고 있었고 사람들이 아침 커피를 사러 들어가고 있었죠. 한 카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들어가 봤습니다. 카페 안은 아늑했어요. 창가 쪽에 테이블이 있었고 벽면에는 책들이 꽂혀 있었죠. 저는 카운터로 갔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있었어요. 주문하시겠어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저 여기 자주 왔었나요? 직원은 저를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몇 달 전까지 자주 오셨어요. 항상 저 창가 자리에 앉으셨죠.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혹시 제가 누구랑 같이 온 적 있나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네. 한 번은 여자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둘이 오래 얘기하시더라고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분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직원은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글쎄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긴 생머리였던 것 같아요. 키가 좀 작으셨고요. 저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인가요? 직원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이분이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그 여자였어요. 사진 속 그 사람. 대체 저는 그와 무슨 얘기를 나눴던 걸까요? 저는 직원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무엇을 얘기했을까? 왜 표정이 심각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와 그 여자는 분명 중요한 관계였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가 제 기억 상실과 연결돼 있다는 것.
카페를 나와 다시 거리를 걸었습니다. 다른 장소들도 둘러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단서는 없었습니다. 저는 지쳐서 벤치에 앉았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더 이상 찾지 마. 위험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왜 저를 막으려는 걸까? 대체 무엇이 위험하다는 건가요?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받지 않았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죠. 소파, 테이블, 책장 모두 제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죠. 편지와 사진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없었어요.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랍을 뒤졌습니다. 다른 서랍도 열어봤죠.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누군가 가져간 겁니다. 누가 제 집에 들어와 증거를 없앤 거예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현관문 잠금 장치를 확인했죠. 이상 없었어요. 그렇다면 열쇠를 가진 사람이 들어온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들어온 걸까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진실에 가까워지는 걸 막으려 하고 있었죠. 대체 왜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또 누가 들어올까 봐요. 모든 소리가 예민하게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엘리베이터 소리. 저는 불안에 떨었죠. 하지만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누가 막아도 진실을 찾아내겠다고요. 제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집에 누군가 들어왔던 그날 이후로 밤마다 잠을 설쳤죠. 문단속을 여러 번 확인하고 창문도 모두 잠갔습니다. 하지만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죠. 거리를 걸을 때도 뒤를 자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편집증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실제로 누군가 제 집에 들어왔으니까요. 회사에 복직하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의사는 충분히 쉬었으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거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았죠. 출근 첫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살이 빠진 것 같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요즘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괜찮아. 많이 나아 보이네. 쉬는 동안 힘들었지. 저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어요. 응,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고 가슴 한구석은 무거웠죠.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밀린 이메일이 가득했어요. 하나씩 확인하며 업무를 파악했습니다. 다행히 일은 손에 익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연 언니가 같이 먹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 나섰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갔죠. 자리에 앉아 메뉴를 고르는데 수연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 요즘 괜찮아?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저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 잠을 잘 못 잤거든. 수연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럴 만도 하지. 사고도 당하고 기억도 잃고 많이 힘들었을 거야.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멈춰 섰죠. 고개를 돌렸어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진에서 본 그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날씬한 체구. 하지만 서진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죠.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여자는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이제야 나타났네. 여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죄송한데, 전 당신을 모르는데요. 여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른다고. 정말.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거야. 저는 당황했어요. 정말 모릅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절 아세요? 여자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내밀었죠. 이것도 모르겠어. 사진 속에는 저와 그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제 얼굴이 맞았어요. 하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았죠. 언제 찍은 건지, 어디서 찍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자를 올려다봤어요. 이게 언제 찍은 건가요? 여자는 팔짱을 끼며 답했습니다. 2달 전이야. 우리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마지막으로 만났다니. 우리가 만난 적이 있다는 건가요? 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정말 기억 못하는구나. 여자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얘기할 순 없어. 따라와. 저는 주저했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과거에 대해서요. 저는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갔죠. 한적한 벤치에 앉았어요. 여자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윤이야. 우린 2달 전에 처음 만났어. 당신이 먼저 연락했지. 급하게 만나자고 했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왜 당신을 만나려고 했죠?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당신 여자친구 때문이었어. 서진이. 저는 놀랐습니다. 서진 때문이요. 무슨 일이었는데요? 윤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서진이가 내 친구였거든. 아니, 친구였어. 과거형이야. 당신이 내게 물어봤어. 서진이가 어떤 사람인지, 숨기고 있는 게 있는지.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왜 그런 걸 물어봤을까요? 윤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그때 표정이 심각했어. 서진이한테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했지.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나한테 확인하려 온 거야. 서진이 친구였으니까.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윤희는 눈을 감았어요. 나도 확신은 없었어. 근데 한 가지는 말해줬지. 서진이가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윤희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이는 예전에 다른 남자랑 사귀었어. 그 남자가 갑자기 사라졌어. 아무 말도 없이. 서진이는 그 일로 한동안 힘들어했지. 근데 이상한 건 그 남자가 사라지기 전에도 서진이한테 비슷한 일이 있었대. 그 전 남자친구도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는 거야.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윤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나도 확실히는 몰라. 그냥 우연일 수도 있고. 근데 당신은 그 얘기 듣고 얼굴이 하얘지더라.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연락했어. 더 알아봐 달라고. 서진이에 대해 뭐든 좋으니 알려달라고. 저는 조사했지. 서진이 과거를. 그리고 알아냈어. 저는 숨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뭘 알아냈는데요? 윤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답했어요. 서진이가 사귀었던 남자들이 모두 비슷한 패턴으로 사라졌다는 거. 그리고 그들 모두 사라지기 전에 큰돈이 움직였다는 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윤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 증거도 없어. 근데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야. 서진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당신도 그렇게 느꼈을 거야. 그래서 나한테 확인하려 했던 거잖아.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제가 서진이를 의심했다는 건가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그리고 당신은 헤어지기로 결심했어. 서진이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아니, 정말 그런 사람이 맞을까요? 증거가 없다고 했잖아요. 혹시 오해는 아닐까요?
윤희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도 확신은 못해. 근데 당신은 확신했어. 그래서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던 거야. 서진이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저는 윤희를 올려다봤어요. 그럼 제가 왜 기억을 잃은 거죠? 사고는 우연이었을까요? 윤희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나도 궁금해. 당신이 사고당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소름 돋았어. 혹시 서진이가 알아챈 건 아닐까 싶어서. 당신이 자기를 의심한다는 걸.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그 사고가 정말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조심해. 서진이 당신한테 다시 접근할 수도 있어. 당신이 기억을 잃었다는 걸 알면 말이야.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미 만났어요. 서진이랑 며칠 전에. 윤희는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 당신 미쳤어. 왜 만난 거야? 저는 답답하게 말했습니다.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누군지도 몰랐고 그냥 과거를 알고 싶어서 만났어요. 윤희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서진이 당신이 기억 못한다는 거 알았을 거야. 저는 불안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윤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진이가 또 뭔가 시도할 수도 있어. 당신을 다시 자기 곁에 두려고 할 거야.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없애려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윤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해. 서진이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그리고 혼자 있지 마. 항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려웠습니다. 이미 늦은 건 아닐까요? 서진은 이미 제가 기억을 잃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윤희는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제게 줬습니다. 내 번호야.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언제든 달려갈게. 저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고마워요. 윤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 집에 누가 들어온 것 같다고 했지. 저는 놀라 그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윤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며칠 전에 문자 보냈잖아. 편지 사라졌다고.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윤희한테 문자를 보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억이 흐릿했죠. 윤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편지 내가 보낸 거야. 당신한테 경고하려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상기시키려고. 근데 누가 가져갔다니 걱정이네. 아마 서진이일 거야. 당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지금도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윤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가능성은 있지. 조심해. 그리고 기억나는 게 있으면 바로 연락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희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벤치에 홀로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진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니.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내내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제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 몰래 따라오고 있는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켰지만 어둠이 가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이 음침해 보였죠. 저는 소파에 앉아 윤희가 준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윤희.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정말 제 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요?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지금으로선 윤희가 유일한 단서였으니까요. 저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서진이 저를 보고 있을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오싹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 본 그 차가운 눈빛, 그리고 윤희가 들려준 이야기들, 사라진 남자들, 움직인 큰 돈.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어요. 뭔가 빠진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 조각이 뭘까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육막 숨겨진 진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윤희의 경고를 명심하며 조심스럽게 지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고 항상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으려 했죠. 출퇴근할 때도 주변을 살폈습니다. 서진이 나타날까 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회사 일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동료들과 대화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업무를 처리했죠.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상대방은 침묵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죠. 저는 다시 말했어요. 누구세요?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서진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만나야 할 것 같아. 얘기할 게 있어. 저는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서진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혹시 진실을 말해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서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전화로는 어려워.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1시간 뒤에 목동 공원으로 나올 수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윤희의 경고가 떠올랐죠. 서진을 만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결국 저는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1시간 뒤에요. 서진은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가야 할까요?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숨어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윤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서진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목동, 공원. 1시간 뒤. 혹시 모르니 알려드려요. 윤희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쳤어. 가지 마. 위험해. 저는 답했어요. 괜찮아요. 사람 많은 곳에서 만날게요. 1시간 뒤, 저는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날씨는 흐렸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공원에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산책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 저는 약속한 벤치로 갔어요. 서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일어섰죠. 왔구나. 저는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했어요. 서진은 다시 앉으며 말했어요. 앉아. 저는 망설이다가 벤치 끝에 앉았습니다. 최대한 거리를 뒀죠. 서진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한테 숨긴 게 있어. 저는 긴장했습니다. 뭔데요? 서진은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내 과거 얘기야. 당신이 기억 못하니까 말해줄게. 우리 헤어지기 전에 당신은 나를 의심했어.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었어요. 서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누군가한테 들었구나. 윤희한테 들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계속 말했어요. 윤희가 뭐라고 하던. 내가 위험한 사람이래. 내 전 남자친구들이 사라졌다고 했지.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서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윤희 만난 거 알아. 누가 봤거든. 그리고 윤희가 당신한테 뭐라고 할지 뻔해. 맨날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사실이 아니란 거예요. 서진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내 전 남자친구들이 사라진 건 맞아. 근데 내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떠난 거야. 나한테서. 왜냐하면 내가 그들한테 진실을 말했으니까. 저는 더욱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진실이요?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병이 있어. 심각한 거. 의사가 말하길 오래 살지 못한대. 길어야 몇 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이 얘기를 전 남자친구들한테 했어. 사귀다가 진지해지면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다들 떠났어. 못 감당하겠대. 나랑 미래를 그릴 수 없대. 그렇게 혼자 남았지.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저한테도 말했던 건가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우리 헤어지기 한 달 전에 말했어. 근데 당신도 달라지더라. 표정이 어두워지고 나를 피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알았어. 당신도 떠날 거라는 걸. 그래서 먼저 정리하려고 했어. 차라리 내가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 근데 당신이 먼저 말했지. 그만 만나자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니.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당신이 기억 못하는 게 어쩌면 다행일지도 몰라. 그 힘들었던 시간을 잊었으니까. 나는 아직도 생생한데. 당신 표정, 당신 말투, 모든 게 기억나. 저는 손을 뻗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윤희가 말한 큰돈이 움직였다는 건 뭐예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오해야. 내가 병원비 때문에 대출받은 거야. 치료비가 많이 들거든. 그걸 윤희가 이상하게 해석한 거지. 나한테 원한이 있어. 예전에 내가 윤희 남자친구를 빼앗았다고 생각하거든. 사실은 아닌데.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서진일까요? 윤희일까요? 저는 서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병원 진단서야.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저는 봉투를 받아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단서, 치료 기록, 약 처방전. 모두 서진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날짜도 맞았고 병원 도장도 찍혀 있었어요.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진을 올려다봤어요. 이게 정말 진실이에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나 진짜 아파. 매일 약 먹고 정기적으로 병원 가고 힘들어. 근데 더 힘든 건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거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병 때문에 돌아서는 게 제일 아파.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정말 그랬을까요? 서진을 병 때문에 떠났던 걸까요? 그렇다면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서진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당신을 원망하진 않아. 누구나 두려울 거야.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근데 한 가지만 알아줘.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았어. 사고도 정말 사고였어. 내가 한 게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혹시나 했던 의심이 풀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윤희는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저는 서진에게 물었어요. 윤희는 왜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했잖아. 윤희한테 원한이 있어. 대학 때 일이야. 윤희가 좋아하던 남자가 있었어. 근데 그 남자가 나한테 고백했어. 나는 거절했는데도 윤희는 내가 빼앗았다고 생각해. 그 이후로 계속 나를 미워했지. 기회만 있으면 나한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윤희가 저를 이용한 걸까요? 서진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당신을 의심해서.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당신은 기억도 없었잖아. 윤희 말만 듣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근데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조심해. 윤희가 또 뭔가 꾸밀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윤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괜찮아. 아직 거기 있어.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요. 곧 갈게요. 서진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 이만 갈게. 오늘 병원 가야 해. 저는 함께 일어섰어요. 조심해서 가요.
서진은 쓸쓸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어요. 저는 그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진이 떠난 뒤 저는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어요. 서진의 말이 진실이라면 윤희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저를 속인 거죠. 왜일까요? 정말 단순히 복수하려고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윤희가 받았어요. 괜찮아. 무슨 일 없었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희 씨,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윤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서진한테 들었어요. 진실을. 윤희 씨가 거짓말했다는 것도요. 윤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서진이 뭐라고 하던, 병이 있다고 했지.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윤희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뻔하잖아. 서진이 맨날 쓰는 수법이야. 동정심 유발하기. 저는 화가 났습니다. 증거도 봤어요. 진단서. 윤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거 가짜야. 서진이 조작한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였어요. 병원 도장도 있었고, 윤희는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도장 같은 건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어. 당신 속고 있는 거야. 서진한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윤희는 말을 이었습니다. 맞나? 내가 증거 보여줄게. 진짜 증거. 서진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어요. 윤희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윤희는 주소를 알려줬어요. 제 사무실로 와요. 30분 뒤에.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공원을 나와 윤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3층에 있다고 했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윤희의 사무실 문을 찾아 노크했습니다. 들어와요.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하나, 의자 몇 개, 서류 캐비닛. 윤희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앉아요. 윤희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윤희는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제게 내밀었죠. 이거 봐요. 저는 파일을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을 보니 서진이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윤희를 쳐다봤어요. 이게 뭐예요? 윤희는 설명했습니다. 서진의 전 남자친구들이야. 이 사람들 모두 서진 만나다가 사라졌어.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봤어요. 3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윤희는 각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사람은 2년 전에 사라졌어. 실종 신고됐지. 이 사람은 3년 전. 마지막으로 본 게 서진이랑 만난 날이래. 그리고 이 사람은 4년 전. 가족들이 아직도 찾고 있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짜 사라진 거예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경찰도 수사했어. 근데 증거가 없어서 서진을 잡지 못했지. 저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실종 신고서, 신문기사, 경찰 보고서. 모두 진짜 같았어요. 저는 윤희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럼 서진이 정말 이 사람들을 없앤 건가요? 윤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확신은 못해. 근데 의심스럽잖아. 너무 우연이 많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윤희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서진의 계좌 내역이야. 어떻게 구했냐고 묻지 마. 저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계좌에 큰돈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각 남자가 사라진 직후였습니다. 윤희는 설명했습니다. 보험금이야. 각 남자들이 서진을 수익자로 해서 보험을 들었어. 그리고 사라진 뒤에 보험금이 나왔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서진이 보험금을 노리고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추정돼.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보험 들게 하고
그 다음엔 윤희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그럼 저도 위험한 거예요. 윤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한 거야. 당신도 보험 들었어. 서진이 수익자로.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아요. 몇 달 전에 보험 들었어요. 서진이 권유해서. 윤희는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거야. 서진이 당신을 노리고 있었던 거야. 사고도 우연이 아닐 수 있어.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윤희는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 증거들을 보여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려웠습니다. 서진이 알면 어떻게 되죠? 윤희는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경찰서 가자. 지금 당장.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저는 윤희와 함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죠. 그 안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서진이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디 가려고.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희도 긴장한 표情이었어요. 서진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우리 앞에 섰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서진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윤희 만나러 왔구나. 역시 내 예상대로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요?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당신 위치 추적했어. 어렵지 않더라. 윤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진, 그만해. 이제 끝이야. 우리 경찰 갈 거야. 서진은 비웃듯 웃었어요. 경찰? 무슨 증거로? 윤희는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당신이 한 짓들 다 여기 있어. 서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죠. 그래, 그거 가짜야. 내가 만든 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서진은 윤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미리 준비했지. 가짜 증거를. 내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조작한 거라고 경찰한테 말할 수 있어. 윤희는 당황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건 진짜야.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믿겠어. 너한테 전과 있잖아. 문서 위조죄로. 저는 윤희를 돌아봤습니다. 정말요.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오해였어. 서진은 비웃었습니다. 오해. 법원 판결이 오해야. 윤희야, 넌 날 무너뜨릴 수 없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서진은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가자. 나랑. 여기서 나가자.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윤희가 제 팔을 잡았어요. 가지 마. 서진 말 믿으면 안 돼.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모르겠어. 윤희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서진은 말을 이었습니다. 윤희는 내가 성공하는 게 싫어. 내가 행복한 게 싫어. 그래서 당신을 이용해서 날 무너뜨리려는 거야. 윤희는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서진이 거짓말하는 거야. 당신이 위험해.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저는 혼란스러워요. 누가 진짜고 누가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서진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기억 못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나랑 가. 천천히 설명해 줄게. 윤희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안 돼. 서진이랑 가면 당신 죽어. 그때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그쪽을 돌아봤죠. 남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죠. 남자는 우리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윤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이 사람을 위협하고 있어요. 경찰 불러주세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남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제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우리끼리 해결할게요. 남자는 의심스럽게 우리를 쳐다보다가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서진은 윤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윤희. 더 이상 못 참아. 윤희도 맞섰습니다. 나야말로 못 참아. 당신이 한 짓 다 폭로할 거야.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저한테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발요. 서진과 윤희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진이 입을 열었어요. 알았어. 말해줄게. 진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윤희 말이 일부는 맞아. 내 전 남자친구들이 사라진 건 사실이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정말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야. 그들은 스스로 떠났어. 왜냐하면 서진은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협박했으니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협박이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돈이 필요했어. 정말 많이. 그래서 남자들한테 접근했어. 보험 들게 하고 돈을 요구했지. 윤희가 말했습니다. 봐. 내 말이 맞잖아. 서진은 윤희를 쏘아봤어요. 근데 난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 그냥 돈만 받고 헤어졌어. 그들이 사라진 건 나랑 상관없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디 간 거예요? 서진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모르겠어. 아마 새 삶을 시작했겠지. 날 피해서.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당신이 죽인 거야. 서진은 화를 냈어요. 증거 있어. 시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저는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럼 저는요. 저도 협박하려던 건가요? 서진은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어.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근데 당신은 달랐어. 나 진짜로 좋아하게 됐어.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어. 협박하지 않기로. 근데 당신이 눈치챘어.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그래서 윤희한테 물어봤지.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윤희가 당신한테 내 과거를 말했어. 그래서 당신은 나를 의심했고 헤어지려 했지.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를 당한 건가요? 당신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건 정말 사고였어. 나랑 상관없어. 나도 놀랐어. 당신이 다쳤다는 소식 들었을 때 윤희가 비웃었습니다. 믿을 것 같아. 서진이 당신을 쳤을 수도 있어. 서진은 윤희를 노려봤어요. 난 그러지 않았어. 증명할 수 있어. 저는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증명해요? 서진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날 나 다른 곳에 있었어. 병원에. 치료받으러. 여기 기록 있어. 저는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병원 예약 확인서와 진료 기록이 있었어요. 날짜와 시간이 제 사고 시각과 겹쳤습니다. 저는 윤희를 돌아봤어요. 이건 진짜인 것 같아요.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진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 당신 해치지 않았어. 정말이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기억을 잃은 게 나한텐 좋았어. 당신이 나를 의심했던 것도 잊었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당신은 저를 다시 이용하려던 건가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번엔 진심이었어. 당신을 정말 사랑해. 윤희가 비웃었습니다. 사랑. 당신이 사랑을 알아. 서진은 윤희를 쏘아봤어요. 넌 뭔데? 넌 나한테 뭔데 이래? 윤희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난 내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사람이야. 내가 망친 사람들.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난 아무도 망치지 않았어. 그들은 알아서 떠났어.
윤희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떠나게 만든 거잖아.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야, 어디야?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 저는 당황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민수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너 찾고 있어. 서진 일로.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경찰이요. 왜요? 민수는 설명했습니다. 서진 전 남자친구 중 한 명이 나타났대. 살아서. 그리고 경찰한테 증언했어. 서진이 자기를 협박했다고. 돈 뜯어갔다고. 지금 서진 체포 영장 나왔어. 그리고 너도 관련자로 조사받아야 한대. 저는 서진을 돌아봤습니다. 서진도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챈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서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렸어요. 경찰이 당신을 찾고 있대요. 전 남자친구가 나타났대요.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누가? 저는 민수에게 물었어요. 누구래? 민수는 답했습니다. 이름은 강민호래. 4년 전에 사라진 사람. 저는 서진을 쳐다봤어요. 강민호요. 서진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윤희가 비웃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지. 근데 살아있네. 이제 끝이야, 서진.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누가 꾸민 거야. 윤희는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함정. 피해자가 나타났는데도 함정이래. 정말 뻔뻔하네. 저는 민수에게 물었어요. 민수야, 경찰이 어디 있대? 민수는 답했습니다. 윤희 사무실로 가고 있대. 너희 거기 있다고 들었나 봐. 저는 전화를 끊고 두 사람을 봤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어요. 서진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나 가야 해. 저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망치면 더 의심받아요. 서진은 저를 뿌리치려 했어요. 난 억울해.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경찰한테 해명하세요. 도망치지 말고. 서진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날 믿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뭘 믿어야 할지. 서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나 정말 당신 사랑해. 믿어줘. 그때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경찰이야. 서진은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도망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서진 씨, 도망치지 마세요. 서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돌아봤죠. 미안해. 나 갈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서진은 계단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쫓아가려 했지만 윤희가 막았어요. 나도. 어차피 못 도망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나왔어요. 형사복을 입고 있었죠.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한서진 씨 어디 있습니까? 윤희가 계단을 가리켰어요.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경찰은 즉시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윤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저는 윤희를 쳐다봤어요. 정말 서진이 나쁜 사람이었나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증명됐잖아. 피해자가 나타났어.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윤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야. 서진은 사랑 같은 거 몰라. 잠시 후 경찰이 서진을 데리고 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서진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경찰은 서진을 엘리베이터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서진의 모습이 사라졌죠. 윤희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경찰서 가야 할 거야. 진술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경찰서로 갔어요.
조사실에서 형사가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서진과의 관계, 보험 가입 여부, 사고 당시 상황. 저는 기억나는 대로 대답했죠.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조사가 끝났을 때 형사가 말했습니다. 강민호 씨가 상세하게 증언했어요. 서진 씨가 협박해서 돈을 뜯어갔다고. 그리고 위협도 했대요. 말 안 들으면 해코지하겠다고. 그래서 도망쳐서 숨어 살았대요. 저는 물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요? 형사는 답했어요. 아직 찾는 중이에요. 강민호 씨 증언으로 보아 그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어요. 밤이 된 것 같았죠. 윤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희는 말했습니다. 이제 안심해도 돼. 서진은 감옥 갈 거야. 당신 안전해. 저는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윤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오늘 일을 되새겼습니다. 서진의 체포, 강민호의 등장,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 하지만 왠지 허전했어요.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뉴스에서 서진 사건이 보도됐어요. 여러 명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했죠. 저도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언급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죠.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술 한잔 하자고 했어요. 저는 따라 나섰죠. 근처 술집에 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맥주를 시켰어요. 민수는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다 끝났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저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민수야. 민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서진이랑 사귈 때 어땠어? 내 말이 내가 행복해 보였어. 민수는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글쎄, 처음엔 좋아 보였어. 근데 나중엔 좀 힘들어 보이더라. 저는 물었죠. 왜? 민수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 표정이 어두웠고. 근데 말은 안 하더라.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서진이 이상하다고 한 적 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 술 먹고 말했어. 서진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근데 확신은 없다고 했어. 그냥 느낌이래.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서진을 의심했던 거구나. 그리고 그게 맞았던 거구나. 민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너 한 가지 이상한 거 있어. 뭔데? 저는 물었어요. 민수는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너 사고 당하기 며칠 전에 나한테 전화했었어. 밤늦게. 취한 것 같았어.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민수는 답했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 내가 실수한 것 같다고.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것 같다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민수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몰라. 그 다음날 다시 물어봤는데 기억 못한대. 술 너무 먹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무슨 실수를 한 걸까요? 민수는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뭐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실수가 뭘까요? 혹시 서진과 관련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려는데 누군가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누구세요? 불이 켜졌습니다.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윤이었습니다. 저는 놀라 물었어요.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요? 윤희는 열쇠를 들어 보였습니다. 당신 열쇠 복사해뒀어. 혹시 몰라서. 저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윤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중요한 거. 저는 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뭔데요? 윤희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강민호는 내가 고용한 사람이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윤희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강민호는 배우야. 내가 돈 주고 거짓 증언하게 했어. 서진을 감옥에 보내려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서진은 무고한 거예요. 윤희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 서진은 나쁜 사람 맞아. 내 말은 다 사실이야. 단지 증거가 없었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만든 거야. 증거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위법이에요. 윤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서진을 막을 방법이 없었거든.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윤희는 한 발짝 다가왔어요. 미친 건 서진이야. 그리고 당신도.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요? 왜요? 윤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 기억 못하니까 말해줄게. 당신도 서진이랑 공모했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윤희는 설명했습니다. 당신 서진이 다른 남자들한테 한 짓 알게 됐잖아. 그리고 헤어지려 했지. 근데 서진이 당신을 협박했어.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도 공범으로 엮어버리겠다고. 보험금 받은 거 당신 계좌로도 보냈으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윤희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은행 기록 있어. 당신 계좌에 서진한테서 돈 들어온 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정말 공범이었나요? 윤희는 말을 이었어요. 당신 그래서 고민했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서진이랑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선택했지. 도망치기로. 기억을 잃은 척하기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기억을 잃은 척했다는 거예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고는 진짜였어. 근데 당신 그걸 이용한 거야. 기억 잃었다고 하면서 모든 걸 리셋하려고 했지. 서진도, 과거도 다 잊어버린 척하면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 있어요. 윤희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당신이 사고 당하기 전날 나한테 보낸 메시지. 읽어봐. 저는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제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윤희 씨, 도와주세요. 저 서진이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기억을 잃으면 돼요. 그럼 모든 게 리셋되잖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니. 윤희는 말했습니다. 당신 그날 밤 나한테 전화했어. 울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서진이 무섭다고. 도망치고 싶다고. 나는 당신한테 경찰 가라고 했어. 근데 당신은 안 된대. 자기도 연루돼서 감옥 갈 수 있대.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한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윤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겠지. 근데 사실이야. 당신 정말로 기억 못하는 거야. 아니면 기억 못하는 척하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기억나지 않았으니까요. 윤희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서진은 감옥 갔어. 당신도 안전해. 그러니 이 일은 여기서 끝내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았지.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는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나가기 전에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 사고. 정말 사고 맞아. 내가 확인했어. 차량 블랙박스 기록도 있고 순전히 운전자 실수였어. 그러니 그건 걱정 마. 윤희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대체 뭐가 진실일까요? 제가 정말 서진과 공모했던 걸까요? 일부러 기억을 잃은 척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기억을 잃은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윤희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가서 자백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살아가야 할까요? 양심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컸어요.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요. 제가 정말 무엇을 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계좌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서진에게서 받은 돈, 날짜도 맞았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윤희 말이 사실이었어요. 저는 정말 공범이었던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경찰에 자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살아가야 할까요? 서진은 이미 감옥에 있었고 사건은 종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죠.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서진의 얼굴, 사라진 남자들, 그리고 제 자신이 나타나 저를 비난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죠.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어요. 고개를 돌리니 낯선 남자였습니다. 중년이었고 수염을 기르고 있었죠. 남자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기억 못 하시겠네요. 저는 당황했어요. 죄송한데 누구세요?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강민호예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강민호. 서진을 고발한 그 사람. 저는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얘기 좀 해요. 저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강민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저 배우 아니에요. 윤희가 고용한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강민호예요. 서진한테 피해본 사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윤희가 거짓말한 거예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가 당신한테 제가 가짜라고 했죠. 저도 알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윤희가 그런 거짓말을요? 강민호는 설명했습니다. 윤희도 공범이거든요. 서진이랑.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강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윤희랑 서진은 한 팀이에요. 같이 남자들한테서 돈 뜯어냈어요. 서진이 유혹하고 윤희가 뒷정리하고 완벽한 팀워크였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윤희가 저한테 한 말들은 다 거짓이에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희는 당신을 이용한 거예요. 서진만 감옥 보내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당신을 증인으로 만들어서 자기 결백을 증명하려는 거죠.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서진은요? 서진도 나쁜 사람 맞아요. 강민호는 답했습니다. 서진도 나빠요. 근데 윤희가 더 나빠요. 윤희가 주도했거든요. 서진은 그냥 따라한 거예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대체 누가 진짜 나쁜 사람일까요? 강민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윤희 계좌 내역이에요. 어떻게 구했냐고 묻지 마세요. 여기 보면 서진이 뜯어낸 돈의 절반이 윤희한테 갔어요. 저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큰 돈이 윤희 계좌로 입금돼 있었어요. 날짜도 맞았습니다. 저는 강민호를 올려다봤어요.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강민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니까요. 윤희한테 이용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 복수를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복수요? 강민호는 답했어요. 윤희를 감옥에 보내는 거요. 서진만 감옥 가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윤희도 같이 가야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어떻게요? 강민호는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증언하는 거요. 윤희가 당신한테 한 말들. 강민호 고용했다는 것, 증거 조작했다는 것. 그럼 윤희도 잡을 수 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윤희를 고발하면 저도 위험해질까요? 강민호는 제 걱정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윤희한테 속은 거니까.
처벌받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강민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생각 좀 해봐도 될까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아요. 윤희가 눈치채면 도망갈 수도 있어요. 빨리 결정하세요. 강민호는 명함을 줬어요. 여기로 연락주세요. 강민호는 일어나 떠났습니다. 저는 벤치에 혼자 남아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강민호일까요? 윤희일까요? 아니면 누구도 믿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집으로 갔습니다. 머리를 정리해야 했어요.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사고, 기억 상실, 서진과의 재회, 윤희의 등장, 그리고 지금 강민호까지.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하나씩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각자가 한 말들, 보여준 증거들, 그리고 행동 패턴들을 정리했죠.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일부는 진실을 말하고 일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완전히 결백한 사람도 완전히 나쁜 사람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윤희를 만나서 진실을 캐묻기로 했죠. 저는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희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윤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답했어요. 무슨 일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화로는 어려워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윤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1시간 뒤에 제 사무실로 와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뒤, 저는 윤희의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윤희는 책상에 앉아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저는 문을 닫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윤희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당신 서진이랑 한 팀이죠. 윤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민호 만났어요. 진짜 강민호요. 윤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웃었어요. 강민호가 당신 찾아갔군요.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서진이랑 공범이라고 했어요. 증거도 봤어요. 윤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있는데 안 믿을 수가 없죠. 윤희는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인정할게요. 맞아요. 저 서진이랑 같이 일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윤희는 계속 말했어요. 근데 제가 주도한 건 아니에요. 서진이 먼저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도와준 거예요. 돈 필요했거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저한테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반은 진실이에요. 서진이 정말 위험한 사람 맞아요. 통제 불가능해졌거든요. 처음엔 단순히 돈만 받고 끝내는 거였어요. 근데 서진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더 많이 받으려고 협박을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렸죠. 그만하자고. 근데 서진이 안 들었어요. 저는 윤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서진을 멈춰야 한다고.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신을 이용한 거예요. 미안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저를 이용했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요. 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서진이랑 공모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거짓말이에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서진 사랑했을 뿐이에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범죄자는 아니었던 거네요. 윤희는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 계좌에 돈 들어온 건 진짜예요. 서진이 당신 모르게 보낸 거예요. 당신도 공범으로 만들려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진이 저를 그렇게까지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치밀해요. 항상 보험을 만들어놔요. 혹시 자기가 잡히면 다른 사람도 같이 끌고 가려고요. 그래서 당신한테도 돈을 보낸 거예요. 증거 만들려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윤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그 돈 돌려줘요. 은행 가서 서진한테 송금하세요. 그럼 증거가 사라져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강민호한테도 경찰한테도요. 그냥 조용히 사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요. 당신도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윤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러고 싶어요. 근데 증거 없어요. 제 계좌 내역도 다 정리했어요. 흔적 안 남았어요. 저는 강민호가 보여준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강민호가 증거 가지고 있던데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거 가짜예요. 강민호가 조작한 거예요. 법정에서 통하지 않아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 거죠? 윤희는 말했어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다들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 이만 갈게요. 윤희는 저를 붙잡았어요. 기억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당신 안전을 위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결정했습니다. 경찰에 가기로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기로 했죠. 윤희의 고백, 강민호의 증언, 그리고 제 계좌에 들어온 돈까지요. 경찰이 판단하게 하자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접수대에서 형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잠시 후 형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서진 사건 담당 형사였죠. 조사실로 갔습니다. 저는 형사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윤희가 서진과 공범이라는 것, 제 계좌에 의도적으로 돈이 입금된 것, 그리고 강민호가 저를 찾아온 일까지요. 형사는 진지하게 듣더니 물었습니다. 증거 있으신가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윤희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보여줬어요. 어제 윤희 사무실에 갈 때 몰래 녹음해뒀던 거였죠. 형사는 녹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윤희 씨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형사는 덧붙였어요. 그리고 당신 계좌건은 걱정 마세요. 본인 동의 없이 입금된 거니까 문제 없어요. 돈 돌려주면 돼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며칠 후 윤희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서진과 공모해 여러 남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였죠.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윤희도 나쁜 사람이었지만 어딘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아마 윤희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강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당신 덕분에 윤희도 잡았다고요. 이제 정의가 실현됐다고 했죠.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행이네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어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회사 일도 정상적으로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평범하게 살았죠. 악몽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서진과 함께했던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도 떠올랐죠. 물론 괴로웠던 순간들도 함께요. 어느 날 저녁, 집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서진이었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거였죠. 저는 망설이다가 편지를 뜯었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어요. 미안해요. 당신을 사랑했던 건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많은 잘못을 했네요. 당신은 행복하세요. 저를 잊고 살아가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서진도, 윤희도 모두 각자의 이유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겠죠. 저 역시 그들을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후회하니까요. 저는 편지를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다시 꺼내 볼 날이 올까요?
아니면 영원히 잊어버릴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상쾌했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이 그분이시죠? 서진 씨 알던 분.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진 씨 동생이에요. 언니가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한 게 있어서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뭔데요? 여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말했어요. 진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내가 기억하지 못해 다행이야. 내가 날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널 지운 거니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자는 답했어요. 언니가 직접 설명하고 싶대요. 면회 와줄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어요. 서진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여자는 면회 시간을 알려줬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정말 새로운 시작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소용돌이의 시작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교도소에 갔습니다. 면회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고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교도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서진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제가 한 일에 대해서요. 사실 제가 남자들한테 한 건 협박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진은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그들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근데 그들이 날 떠났어요. 제 병 때문에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어요. 돈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들었어요. 서진은 눈을 감았어요. 근데 당신은 달랐어요. 당신은 정말 날 사랑해줬어요. 제 병을 알고도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서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네. 당신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괴로웠어요. 당신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건데요?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밀어냈어요. 일부러요. 차가운 말을 하고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윤희를 통해 제 과거를 알게 했어요. 당신이 저를 떠나게 하려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을 보호하려고요. 저 같은 사람이랑 있으면 당신만 불행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저를 싫어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당신이 사고를 당했어요. 저는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 잘못 같아서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됐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끝까지 저랑 함께하려고 했을 거예요. 저를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예요. 당신이 저를 미워하게 만드는 걸. 그게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서진도 울고 있었죠.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교도관이 다가왔어요. 서진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를 잊으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저는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잘 지내요. 서진은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는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모든 진실을 알았고 모든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했던 것뿐이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하기로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죠. 기억을 잃었던 그 시간이 어쩌면 선물이었을지도 몰라요. 고통스러운 과거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요. 그게 진짜 저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우편함에 또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발신인이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어요. 모든 진실을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하나가 남아 있어요. 당신 스스로 찾아내세요. 저는 편지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또 시작인가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든 이제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저예요. 완벽하지 않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속고 때로는 상처받지만 그래도 계속 살아가는 사람. 저는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더 강해져 있었고 더 현명해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제는 준비돼 있었어요. 제 삶의 주인공은 바로 저니까요. 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밝고 따뜻한 햇살이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어떤 비밀이 숨어 있든,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가 저에게 있다는 것을. 잊혀진 기억들은 다시 돌아왔고 숨겨진 진실들은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야 하니까요. 하루하루를요. 그렇게 인생은 계속되는 거니까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상쾌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내딛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갈 거예요. 제 길을요.